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글벳 주주님들, 이글벳 같은 경우 조류독감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금일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이 조류독감이 제2의 코로나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이글벳 또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주가의 흐름이 좀 장난질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? 이제 이 부분이 좀 심각하다라고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, 이 문제가 걸렸다고 하면은 절반이 사망하는 또 이제 대유행에 있어서 크게 부각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만큼 앞으로의 움직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네, 보시는 것처럼 이 CDC 정 국장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간 문제다. 최대 사망률이 50%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지난 14일 케이블 방송 뉴스네이션에 출시를 해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이 HON2에 의한 이 첫 인간 사망자를 확인한 만큼 조류 인플루엔자가 팬데믹 유행을 일어날지 이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냐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무엇보다 이 국장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보다 인간에게 더욱 치명적일 거다라고 경고를 했으며 아마도 이 사망률이 25%에서 50% 이상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에 비해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.6%가 됐다라는 부분인데, 또 가구름 같은 경우 간전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을 하려면 5개 아미노사의 핵심 수용체가 변형돼야 된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이 레드필드 전 국장이 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인간에서 인간으로부터 전염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팬데믹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 조류독감 같은 경우 사람한테 옮긴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이 새들 사이에서 이제 감염이 된다라고 좀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었죠. 이 닭들 사이에서 이 기존 보시는 것처럼 이 닭, 조류라고 할게요. 이 조류에서 이제 가축으로 넘어간 겁니다. 이 바이러스 자체가 변형이 좀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면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한테 옮겨갔고 또 소한테서 이제 소하고 이제 밀접한 동물이 밀접한 이제 저희가 밀접하잖아요, 굉장히. 이렇게 사람한테 옮겨가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점점 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인간 수용체에 서서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이런 이슈가 부각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무엇보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재앙 또 원화 사망률 최대 50%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 경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멕시코 보건당국에서 지난 4월 멕시코 시티 병원에서 사망한 59세 남성이 이 조류독감에 의해서 이제 사망했다라는 부분이 부각됐었죠. 우리가 이제 이 이글벳을 언제부터 보셔야 되냐? 이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주가는 예고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이 상승 모멘텀이 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고,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조류 독감의 문제는 현재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제 시작이다. 왜냐? 여기에 대한 조류 독감 사망자가 나온 부분도 죄송합니다. 사망자가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하나 둘씩 부각되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오 주가들이 크게 올랐던 만큼 이번 조류 독감이 크게 부각이 되면 여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근데 무엇보다 이 기업의 가치가 주목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특징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같이 함께 보신다면 이글백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분봉으로 좀 볼게요.
분봉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골이 달고 내려갔다가 1분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장난질이 좀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제가 좀 계속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매보다는 현재 지속적으로 기관 측에서 그게 이 단타라고 해야 되죠. 천원일 단타대 적으로 이제 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현재 보이고 있는데, 이 장난질이 좀 현재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목적이 이 물량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인지, 아니면 여기서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받아줄 이런 부분을 찾고 있는 건지, 꼬시기인지 좀 아직 확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, 현재 이 주가의 모습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주가가 크게 올랐고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이 물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소화하는 길을 거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딱 주가가 상승 이슈를 받고 상승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윗꼬리 형태를 보아 어느 정도 이 물량도 좀 소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때 당시보다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고, 이때 당시의 거래량과 비교를 봤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만큼 현재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소화한 만큼 여기서 주가가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, 아니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 매도세가 던져질 경우, 이제 이글백 같은 경우 유통 비율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하락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아 어느 정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, 아니면 여기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이 기업의 특징, 이제 기업이 이제 본질에 대한 부분보다는 특징주로 갔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유통비율도 굉장히 적은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하고 소화한 만큼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이상 이제 이글벳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살펴보도록. 오늘도 이글백 관련해서 같이 함께 봐주신 분 고요.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글벳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드렸는데, 아무래도 이 주가에 대한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축하드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